안녕하세요. 인생 필라테스 무어입니다. 오늘은 발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해볼 건데요. 특히나 족저근만염이 있으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출발! 일단 아령이나 매트를 준비해 주세요. 매트가 없으시면 방석이나 이불을 접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아령을 발로 밟아 주시는 거예요. 아령을 발로. 쉽죠, 굉장히. 첫 번째, 아령을 발로 밟는다. 근데 밟으실 때는 어떻게 밟으시냐면은 우리 발 구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기 이제 발가락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뒤꿈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 끝과 뒤꿈치와 아치가 연결되는 요 부분까지 잘근 0.5mm 정도 되는 것처럼 꼭꼭 밟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밟으실 때는 체중을 다 실어서 밟아 주셔야 돼요. 체중을 다 실어서 체중을 다 실어서 꼭꼭 밟아줍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 범위를 계속 나아가면서 밟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 밟으실 때는 다른 반대쪽 다리는 이렇게 떼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는 밟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면은 이쪽 무게를 이런 식으로 발바닥을 지지하고 밟으시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발가락을 이렇게 들고 밟아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가락을 위로 너무 치켜 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뒤꿈치 있는 곳까지 빈틈없이 잘 밟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또 뒤로도 이렇게 밟아주시고 다시. 그렇죠. 밟으실 때는 처음에 아령을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0.5kg를 처음에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1kg짜리인데 1kg는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밟으실 때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밟아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한번 밟아볼까요? 반대쪽도. 한쪽만 밟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잘근.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처음에는 아파요. 이렇게 밟으시면은 약간 뜨끔뜨끔 할 정도로 우리 보통 이제 공원 같은 데 놀러 가면 그 돌 같은 게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어서 발 마사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이러면 발바닥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밟을 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통증이 오실 수는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실 필요 없고 그냥 그 통증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밟아서 금방 뛰시지 마시고 지그시 밟아주셔야 돼요. 지그시 꾹 눌러서.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주시고 꾹 눌러서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밟으실 때는 통증이 약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밟다 보면은 발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곳곳에 이제 혈액순환이 피가 막 돌아요. 혈액이 막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통 해주실 때는 3분 이상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시면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은 굉장히 가벼움을 많이 느끼세요. 아치가 약간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발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3분 동안 일단은 밟아볼게요, 같이. 그래서 아령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주시고 시계를 타이머를 제가 한번 시작 눌렀어요. 지금 한쪽 다리. 그래서 꼭꼭 밟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치가 이제 무너지면서 아치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걸리고 텐션이 증가되면서 그 부분이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근막이 딱딱하게 굳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치가 무너져서 구조가 무너지면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서 압력을 너무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 부분이 붓고 염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염증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증이 계속 나게끔 내비두는 게 아니고, 염증이 난다는 거는 계속 그 자세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아치가 계속 무너지면서 그거를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에 염증이 계속 유발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관절을 굳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관절이 굳게 되면은 발 자체가 아예 다 굳어버려요. 그 조직에 관련된 어떤 부분. 그렇기 때문에 발뿐만 아니라 무릎도 그렇고 골반도 그렇고 뭐 어깨도 그렇고, 그래서 어깨도 특별히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질환면을 오십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발바닥 마사지를 해가지고 약간 녹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여줄 때는 같이 힘을 들여가지고 꽉꽉 누르시면은 이제 몸에서 저항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통증을 받아들이면서 지그시 눌러주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좀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 근막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뒤꿈치 바로 앞쪽 부분, 요 근막 있죠? 여기에 있는 근막, 뒤꿈치가 바로 붙는 요 근막에서 통증이 많이 유발이 돼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밟아주셔야 돼요. 밟다 보면은 회원분들은 아프시니까 여기는 잘 안 밟으시고 발가락 있는 부분만 이렇게 대충 밟으세요. 이러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이 부분도 물론 밟아야 되겠지만 뒤꿈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꼭꼭 밟아주셔야 돼요. 꼭꼭. 그렇죠. 꼭꼭. 지금 밟고 계시죠, 다들? 꼭꼭. 그래서 몸무게를 다 실어서 꼭꼭. 그래서 이게 충분히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하기가 어려워요. 3분이 지났네요. 반대쪽 다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반대쪽 다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이건 계속 올리네? 이건 올려줘야 되나 보다. 그쵸? 그래서 꼭꼭 밟아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과정 중에서 발바닥 근막이 이제 많이 뭉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딱딱하신 분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빠지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발바닥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날 발바닥이 더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염증이 오래되고 문제가 되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을 딱딱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딱딱하게 굳은 근육이 다시 좋아지려면 말랑말랑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염증이 약간 유발될 수 있어요. 그게 풀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근막 마사지를 처음에 하실 때 너무 심하게 굳으신 분들은 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발바닥이 약간, 그러니까 부은 나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부종처럼 이렇게 붓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약간 붓거나, 그래서 그 다음날 발바닥 마사지 할 때 너무나 아프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2, 3일 정도 쉬어주시고 계속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꼭꼭 밟아주시고, 그 두 번째로 요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발바닥 마사지를 이렇게 하시고 나면 허리나 골반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밟을 때 충격 흡수를 얘가 그 통증을 얘가 발이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발이 너무 아프니까 몸에 힘을 주는 거예요. 몸에 힘을 주기 때문에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령이 너무 높은 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낮은 아령을 쓰시거나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낮은 아령 0.5kg 정도 아령을 쓰시는 게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아령이 없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의사항에 발바닥 통증이 조금 더 유발되거나 허리 통증이 유발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특별히 걱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하시면은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밟아줍니다. 이제 또 끝났네요. 같이 밟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운동을 하시기 전에 자가 진단법, 그러니까 본인의 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남자분들이 특히 문제가 많으세요. 이 검사법으로 하면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쭈그려 앉았을 때 발 모양이 여기 저번에 중립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립에 되지 못하고 요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앉으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일직선으로. 그래서 발이 요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앉으셨을 때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앉으시면은 요 각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발목이 여기가 유연성이 떨어지시고 발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쭈그려 앉지를 못하시고 앉으신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불편해 보이지만 그분들은 억지로 이러고 있으면 불편하지만 이렇게밖에 못 되기 때문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 쭈그려 앉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이 이렇게 제껴지는, 옆으로 이렇게 제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발목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발바닥에 보시면 발 뒤꿈치, 특히 발 뒤꿈치를 보시면은 이 뒤꿈치 부분에 각질이 유난히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각질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각질이 있으신 분들은 순환이 안 되고 발목에 문제가 생기고 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발에 각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랜드마크로 또 아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 뒤돌아 이렇게 섰을 때, 그렇죠? 뒤돌아 섰을 때 발이 이런 식으로 중립이 안 맞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시거나 아니면 서 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발목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목의 중립, 저번에 설명드렸죠. 양쪽에 웨이트, 무게를 두고 섰을 때 외복사뼈와 내측면, 외복사뼈와 외측면이 바닥에서 수직이어야지 중립인데 중립에서 멀어지시는 경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발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아클레스건이 있어요. 뒤에 아클레스건. 그래서 아클레스건의 양쪽의 두께나 아니면은 모양이 이제 다르신 분들은 발목에 조금 양쪽에 불균형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 보시면 발가락 이게 잘 나오고 있나? 발가락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발가락의 이 부분이 중족골에 있는 부분들이 잘 분리돼서 갈라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은 발가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발가락을 한번 이렇게, 발가락을 잘 보이나요? 발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기 힘줄하고 인대 부분들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힘줄이. 그쵸? 힘줄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럼 그 간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약간 오리발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줄기?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갈라지지 않는 경우, 이 부분이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 사이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이 몰리거나,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구두를 이렇게 많이 신으시면 이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C자 모양으로. 그런 경우에도 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가락 모양. 발가락이 이렇게 있죠,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엄지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엄지발가락의 크기가 두 번째 발가락에 비해서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짧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발 아치에 부하되는 무게를 흡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무게중심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짧으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치의 부담을 많이 크고 발이 바닥으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지금 발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뭐 중립인 상태나 뭐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는 뒤에서 누가 봐줘야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혼자 확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의 발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 운동도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데, 아까는 밟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굴려주시는 거예요. 굴려. 이렇게. 그쵸? 그래서 한쪽 발은 쭉 펴주시고 반대뼈 다리에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시면서 힘을 주면서 밀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슬렁슬렁하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세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균형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테이블이나 벽을 잡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양옆에. 그래서 외측 부분.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불편하고 아파요. 그 다음에 내측 부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한번 3분 동안 한번 해볼게요. 3분 동안 시간을 재고 준비. 시작. 그러면서 발의 피로는 왜 빨리 오는지에 대해서 이거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저번에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조금 중요한 이유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발이 되게 문제가 있는 경우, 신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래서 신발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딱딱하거나 아니면 신발이 발을 조인다던가 아니면은 납작하다던가, 그래서 충격 흡수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데 충격 흡수가 전혀 안 된다던가, 그런 신발을 신으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발들이 주로 되게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안쪽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몸무게 때문에 그래요. 몸무게. 그래서 단순히 뭐 뚱뚱하시거나 단순히 몸무게가 그냥 많이 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마르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몸의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몸을 받치기에 어떤 근력의 어떤 상태가 모자란 상태죠. 그런 경우에는 무게를 그냥 바로 받기 때문에 아치가 무너지고 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근력이 있는데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발의 피로를 굉장히 빨리 느끼고 힘들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은
많이 서 있거나 걷거나 뛰는 사람이에요. 또 바깥쪽 해볼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무게가 본인의 어떤 상태에서 초과되시는 분들, 능력선에서 초과되시는 분들은 발의 피로를 빨리 느끼고 그것 때문에 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발 움직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근육이 기존에 써야 되는 어떤 그 올바른 근육이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근육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특히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길 원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시간이 됐네요. 다시 반대쪽 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누르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처음에 초반에 본인의 어떤 그 자세나 정렬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 운동을 하셔야지 효과가 빠르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처음부터 살을 빼고 싶은 어떤 욕심이나 운동을 이제 과하게 하게 되면은 살은 빼기는커녕 점점 몸이 힘들어져요. 피로가 빨리 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력이 약한 상태. 그렇다고 해서 근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많이 해주면 피로가 적어질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육 운동을 굉장히 적절하게 해줘야지 피로 상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문지르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특히나 족저근만염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시는 운동이 굉장히 특효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지금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웨이트가 좀 많이 나간다. 아니면은 웨이트가 나는 뺄 게 별로 없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량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살을 조금 빼든 많이 빼든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운동을 하실 때 처음에 권해드리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발 그냥 이렇게 대충 마사지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발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유연성이나 어떤 아치 능력들이 아치의 어떤 정렬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그게 무릎, 골반, 몸통, 머리, 어깨 여기까지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초를 굉장히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그냥 이거는 별거 아닌 운동이니까 설레설레 대충대충 하시면 효과가 없으시고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하셔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측면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저한테 운동을 받으러 오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맨 처음 시키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꼼꼼하게 잘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숙제로 내드려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걸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꼭 숙제로. 그래서 이 운동은 지금 가르쳐 드린 운동은 이제 집에서 퇴근하고 오고 뭐 양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요리를 하거나 뭐 이런 틈틈이 그냥 보이는 곳에 아령이나 이런 걸 두시고 틈틈이 계속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깥쪽. 저는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아이고, 이거 또 눌렀네. 끄고, 완료. 저는 굉장히 쉽게 뚝딱 했지만, 막상 해보시면은 쉽지 않아요. 처음에 하실 때, 특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하시면 적응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약간 시원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꼼꼼히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처음에 막 거창하고 힘든 운동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이런 간단한 운동부터 끈질기게 꼼꼼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운동을 계속 올릴 건데요. 기존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운동을 하셨어야지 그 다음 단계의 운동을 하실 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운동 시간에 그거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거니까 꼭 숙제를, 지금 제가 숙제 내드리는 겁니다. 숙제를 꼭 해오세요. 그리고 얼마나 하시냐면은 아까 3분씩 밟기 3분. 그렇죠? 그러면 양쪽 6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굴리기 3분. 그러면 또 6분이 되죠. 그러면은 12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의 한 15분 가까이 되죠. 이거를 하루에 한 세트. 이렇게 되는 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에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고 생각이 나신 분들은 3세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그 다음 단계의 운동이 쉬워진다는 거. 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별거 아닌 운동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해보세요. 우리 엄마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